예, 이번에는 타임머신 기능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봤는데, 과거로 돌아가는 것에 대한 실습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오픈소스를 Node.js를 기반으로 한번 해볼 거고요. 뭐 Node.js를 몰라도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 간단한 헬로월드 수준의 예제를 통해서 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존재하는 오픈소스를 기반으로 한번 접근해봤을 때 좀 더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요 예제를 한번 사용해 보려고 하고요. 한번 같이 해보시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노드라는 폴더를 이미 클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똑같이 이 명령을 통해서 node.js node.git 이렇게 클론을 받으시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 이미 받아서 이제 노드로 들어와 있는 상태고, 이렇게 보면 이제 소스가 여러 개가 있죠. 뭐 이제 소스 파일이라든지 뭐 이제 매그 파일이라든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src 폴더를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여기는 src 폴더를 확인할 수 있고, 또 현재 시점이 2018년도에 이제 커밋이 있다는 걸 또 확인해 볼 수 있죠. 그쵸? 그래가지고 이제 3월 2일 거에 대해서 커밋이 가장 최신 게 있다는 걸 또 확인해 봤습니다. 근데 우리가 옛날로 한번 돌아가 보려고 하는 거예요. 옛날로. 그러니까 언제 옛날로 가냐면, 깃을 이용하게 되면은 히스토리를 계속 저장하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서 우리가 돌아갈 히스토리를 한번 정해 봤어요. 제가 여기 보시면은 2009년도죠. 2009년도 4월로 넘어가자 이거예요. 2009년도 4월 이 커밋을 만들 당시로 넘어가자 이겁니다. 그래서 한번 어떻게 넘어가느냐, 이제 이 아이디를 그대로 적어 주셔도 되고요. 어 이제 여기 예제처럼 1을 하게 되면 이 히스토리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직전. 그러니까 이 2009년도 4월 4일에 했던 그 시점 그대로가 아니라 그 바로 직전 히스토리로 돌아가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돌아가 보면요. 제가 좀 오타를 낸 것 같네요. 자, 돌아가 보면은, 자, 쇼를 다시 한번 해봤을 때 최신의 히스토리 2009년도 4월로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바로 전 거라서 지금 4월 3일로 되어 있죠. 이 상태에서 한번 LS를 해볼까요? 자, src 폴더 어디 있습니까? src 폴더 어디 있죠? 없습니다. src 폴더가 없을 시절로 간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리셋 대시 하드를 이용하게 되면은 우리가 말로만 그 역사 관리가 아니라 진짜로 옛날로 돌아갈 수 있는 타임머신이 되는 거죠. 그러면 마치 그때 당시 옛날 2009년도 당시의 소스로 완벽하게 복원이 된 거예요. 예. 그러면은 다시 지금 최신 히스토리로 돌아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오리진 마스터 이런 걸 하면은 이제 다시 최신으로 돌아올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쇼를 해봤을 때 2018년도 3월 2일로 보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과거로 이렇게 완벽하게 돌아가 볼 수 있어요. 그럼 이런 것들은 언제 이용해 볼 수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뭔가 분석하고자 하는 오픈소스가 있을 때 지금 버전은 너무 복잡하다고 판단이 들었고, 뭐 1.0 정도가 가장 간략하다가 봤을 때 그 1.0으로 단순히 히스토리를 그냥 돌려보고 이런 게 아니라 완벽하게 그 소스 형태를 그때 당시로 돌려서 그때 당시의 환경에서 컴파일하고 해봄으로써 좀 소형화된 걸로 그 좀 더 볼 수 있는 거죠. 상대적으로 예를 들어서 커널도 마찬가지죠. 커널도 어 이제 그 현재 버전에서는 굉장히 복잡할 수 있기 때문에 과거의 버전으로 완벽하게 돌려가지고 컴파일한 다음에 이용하게 되면은 상대적으로는 좀 더 소형화된 형태로 커널 소스를 한번 다뤄볼 수 있는 거지. 옛날 과거의 히스토리를 기반으로, 예, 그런 식으로도 접근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확인해 볼 수 있고, 다시 히스토리를 돌렸을 때는
이렇게 src 폴더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최신 히스토리를 바꿨기 때문에 그거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타임머신 기능을 써서 이제 과거로 한번 돌아가 보는 걸 해봤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이어서 한번 블레임 관련돼서 한번 해보려고 해요. 블레임은 전 수업에서도 이제 언급을 드렸지만 소스 라인을 기준으로 히스토리를 추적하는 거거든요. 소스 라인을 기준으로 히스토리를 추적하는 건데 이거를 그냥 기능으로만 이해할 게 아니라 우리가 개발하면서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어떤 오픈소스든 아니면은 오픈소스와 같이 깃이나 깃허브로 운영되고 있는 어떤 팀에 우리가 뭐 취직을 했든 뭐 참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함께 개발을 하려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개발하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코딩 문화를 좀 접하고 그거에 걸맞게 해야 되잖아요. 단순히 코드 스타일에 맞춰서 뭐 if문과 while문과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뭔가 클래스를 만든다던가 안 그러면은 뭐 펑션을 만든다던가 할 때 그들만의 어떤 스타일이 있고 문화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 흐름에 맞춰서 개발을 해야지 내 마음대로 개발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그럴 때는 내가 클래스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 속에서 남들은 어떻게 클래스를 만들었을까? 어떤 히스토리로 커밋을 만들어서 그런 클래스를 만들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펑션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를 추적할 때, 이 클래스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를 추적해 볼 때 이런 git 블레임을 요긴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의 퀴즈는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바로 정답을 볼 수도 있겠지만 이 클래스 파서를 한번 보시고요. 소스 코드 내부에서 이 클래스 파서가 생성된 최초의 커밋을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한번 같이 실습을 해보면요. 자, 클래스 파서가 어디 있나요? 자, src 폴더로 내려갔어요. 여기서 node http 파서 좀 얘거든요. 얘를 열어봐요. 한번 그냥 일단 편집기로 한번 열어볼게요. 이 친구를 한번 열어보면 그 파서가 있죠, 그렇죠? 이렇게 147번째 라인에 파서라는 클래스가 이제 선언이 되어 있고 뭐 생선자, 소멸자 뭐 이런 거 이렇게 선언이 같이 되어 있죠. 그러면 얘가 언제 처음에 만들어졌냐는 거예요. 처음에. 자, 그러면은 블레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git blame 슬래시를 하고 나서 검색을 할 수 있죠. 파서 엔터를 치면 자, 동일하게 147번째 라인에 클래스 파서가 선언된 부분을 볼 수 있고 그러면은 이 라인이 이것이 정답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러면 기쇼를 했을 때 이게 클래스 파서를 생성시킨 커밋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커밋 메시지부터가 일단 리팩토죠. 리팩토링이고 여기서 이제 클래스 파서를 이제 찾아봐도 수정 커밋이라는 걸 또 알 수 있습니다. 이건 수정 커밋이에요. 최초에 추가한 커밋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쵸? 그러면 정답이 뭘까요? 뭐가 클래스 파서를 처음에 만든 것일까요? 뭐 이거를 동영상을 연이어서 정답을 바로 들으셔도 되지만 한번 동영상을 잠깐 멈추셨다가 그 정답을 한번 스스로 찾아보는 것도 되게 중요한 실습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바로 정답을 보지 않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나름대로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정답을 한번 찾아보시는데 저는 이제 또 여기서 마냥 기다릴 수는 없기 때문에 바로 한번 정답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찾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방법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일단 우선 그 147번째부터 클래스 파서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면 쭉 시작이 돼가지고 어디서 끝납니까? 좀 길어서 어디서 끝난지는 모르겠지만 뭐 간략하게 그냥 임의적으로 제가 뭐 한 280번째에서 끝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예?
280번째 라인까지 클래스 파서가 이렇게 쭉 있으면은 280번째 라인이 만약에 마지막이라면 거기 라인까지의 이 히스토리 시간을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중에서 가장 오래된 걸 통해서 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클래스 파서의 가장 최초 커밋일 확률이 높죠. 근데 꼭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클래스 파서에 대한 라인이 너무나도 많이 바뀌어져서 전부 다 덮었을 수도 있잖아요. 최신 커밋으로 다 덮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찾냐는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접근해 볼 수 있어요. 지금 결국에 이 라인이 생성된 거의 최초니까 얘를 복사하신 다음에요. 아까 전에 그 타임머신 기능을 이용해서 예전으로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다시 블레임을 떠요. 그러면은 이번엔 2016년도죠. 근데 얘를 다시 한번 살펴봤을 때 커밋 메시지도 보고 또 수정됐던 내용도 보니까 뭐 플러스만 있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플러스가 있고, 그러니까 수정 커밋이라는 걸 또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럼 또 이건 아닌 거죠. 그럼 또 다시 한번 클래스 파서를 찾아내서 얘 이전으로, 그러니까 다시 타임머신 기능을 이용해서 예전으로 또 돌아가는 거예요. 이 바로 직전 커밋으로. 그렇게 되면은 그 다시 한번 또 블레임을 떠볼 수 있죠. 그랬을 때 다시 히스토리가 2013년도로 예전으로 돌아간 걸 볼 수 있어요. 그럼 얘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얘가 이제는 최초인가? 딱 봐도 최초가 아닌 것 같죠. 커밋 메시지만 봐도. 근데 확실하게 확인 사살을 하기 위해서 클래스 파서가 있는 라인에 대한 정보를 한번 검색을 해보면요, 이렇게 수정분이라는 거를 또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정 커밋인 거죠. 클래스 파서에 대한. 그러면은 이걸 계속 거꾸로 돌릴 수 있어. 완전 최초가 될 때까지. 이런 방법도 있지만 다시 그 히스토리를 복구한 다음에 원래대로 복구한 다음에요, 블레임을 다시 떠보고, 자, 이 상태에서 그렇게 거꾸로 돌아가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물론 완전한 방법은 아니지만 어떤 방법이 있느냐, 접근 방법이 이런 거예요. 무슨 말이냐. 자, 오픈소스에서 개발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코드 스타일입니다. 코드 스타일은 인덴트의 크기, 그러니까 화이트 스페이스로 뭐 4개로 인덴트 들여쓰기를 하겠다 그러면은 뭐 이제 if문이나 뭐 while문 뭐 이런 걸 할 때 중괄호를 오른쪽에 쓸 건지 아래로 내려 쓸 건지, else를 중괄호 오른쪽에다가 할 건지 아니면은 그 이제 밑에다 할 건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선택해 볼 수가 있는데, 살펴볼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괄호 같은 경우에는 그 diff에 안 잡힐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차이점에 안 잡힐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물론 아닌 경우들도 있어요. 아닌 경우들도 있지만 중괄호 같은 경우에는 이 차이점에 안 걸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좀 그 끝까지 오랫동안 살아남을 확률이 높아요. 그 여기 안에 있는 내용은 아무래도 바뀔 여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왜냐면 생성자 안에 있는 내용은 충분히 바뀌어질 수 있겠죠. 근데 중괄호 같은 경우의 라인은 크게 안 바뀔 확률이 좀 높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살펴봤을 때 우리가 최초 커밋을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정답이고요. 여기 보신 것처럼 그냥 다 뿔뿔뿔로 돼 있죠. 이게 최초 커밋인 거죠. 최초 커밋. 그리고 내용을 봐도 새로운 HTTP 파서를 implement, 구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영어 단어로는 뭐 make, add, 뭐 create 뭐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보통 이제 클래스라든지 기본적으로 약간 좀 덩치가 있는 어떤 피처가 구현됐을 때는 implement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그래서 이런 커밋 메시지를 통해서도 한번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한번 블레임 실습을 간단하게 해봤고요.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